동남아시아는 참 신비하고 매력적인 지역입니다. 천혜의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있으며 눈을 호강한다는 말이 맞을 정도로 아름다운 자연들과 원주민들의 생활을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아시아 지역에서도 유일하게 전통의 생활 방식을 고수하는 곳이 바로 동남아시아 지역입니다. 강의를 통하여 동남아시아 지역에 대해서 살펴볼까요? 자, 이제 한번 개념적인 얘기를 조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남아시아죠. 우리가 공부하고자 하는, 제가 이제 쭉 강의를 통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동남아시아는 말 그대로 동남이라는 방향을 나타내는 영어로 사우스 이스트입니다. 그다음에 아시아라고 하는 두 용어가 합쳐져 있는 것이죠. 자, 동남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지도상으로 동남 방향에 있으니까 뭐 확실합니다. 어떤 개념인지는요. 우리가 동북아시아이듯이 저는 동남아시아죠. 자, 이래서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은 그 질문이 아시아라고 하는 것이 어디서 나왔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영어로 아시아, 에이시아죠. ASIA라고 하는 이 용어는 우리말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한자어도 아니고요. 그래서 어디서 나왔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화면에서 보고 계시는데요. 아시아라고 하는 말에 대한 어원은요, 가장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는 통설이 BC 4세기, 아마 여러분들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하는 그 얘기는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당시 마케도니아 왕국의 그 알렉산더가 BC 4세기죠. 그러니까 한 BC 한 350년, 60년 그때 바로 마케도니아를 넘어서서 거기가 이제 말칸반도 있지 않습니까? 바로 아래 이제 그리스가 있고요. 그래서 이 말칸반도를 통일을 시키면서 지금의 이제 터키죠. 그 다음에 나아가서는 이란, 또 나아가서는 인도까지 다다르는 정말 짧은 시간이었습니다만 매우 큰 제국을 건설했었던 역사가 있습니다. 그때 마케도니아어로요, 알렉산더가 이 지역을 점령하고 하는 과정 속에서 이 지역을 불렀던, 그러니까 그게 지금의 아시아는 물론 아닙니다. 아시아는 그 옆으로 뭐 중국도 있고요. 당연히 이제 우리나라도 있습니다만은 바로 이 터키, 그 다음에 시리아, 그 다음에 이라크, 뭐 이런 지역들 봤을 적에 말칸반도 지역에 비해서 훨씬 더 광대하게 넓은 지역을 자기네들도 보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이 지역을 불렀던 마케도니아어로서 이것이 아수바라고 불렀다라고 합니다. 아수바라고 하는 것은 마케도니아로 아주 넓은 땅, 매우 넓은 땅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이 아수바라고 불렸던 알렉산더 시절에 그 용어가 그 이후에 아시아라고 하는 말로 이렇게 이제 변형이 되어 왔다라고 해서 아주 넓은 땅, 즉 아수바의 용어에 가깝죠. 현재의 아시아라는 이 대륙은 물론 한반도가 있는 동북아시아와 동남아시아까지 다 포함을 하는 건데 그야말로 세계에서 제일 넓은 그런 대륙인 것만은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아시아의 어원이 아주 넓은 땅이라는 말과도 굉장히 의미적으로는 좀 통한다고, 여전히 통한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아시아라고 하는 지역은요, 정말 넓은, 세계 가장 넓은 대륙인데요. 보게 되면은, 이제 남아시아, 동아시아, 대개 요즘에 정치 지리학적으로는요, 동아시아와 남아시아로다가 좀 나눠서 얘기를 합니다. 물론 요즘에는 뭐 중앙아시아라고 하는 카자흐스탄이나 우즈베키스탄이 있는 중앙아시아라고 하는 것들, 센트럴 아시아로서 이렇게 좀 분류를 합니다만은, 우리가 봤을 적에 대부분 아시아 그러면 동아시아와 남아시아, 이스트아시아와 사우스아시아로 이렇게 양분을 해서 보거든요. 그래서 동아시아는 이제 우리가 보고자 하는, 우리가 있는 동북아시아와 그 다음에 동남아시아 이렇게 또 두 지역으로 나뉘고요. 자, 그래서 남아시아, 사우스아시아는 일반적으로 이거 인도를 중심으로 해서 파키스탄, 그 다음에 동쪽에 방글라데시, 또 아래쪽에 있는 그 스리랑카, 이렇게 또 아프가니스탄, 요 조기까지를 이제 남아시아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남아시아를 대표하는 나라로서 물론 이제 인도를 들고요. 과거에는 뭐 아직도 이 지역을 이제 사우스 웨스트 아시아라는 말로, 서남아라고 하는 말로 많이 부릅니다만은 요즘에는 일반적으로 세계적인 추세가 이 지역을 그대로 사우스 아시아로 부르고요. 사우스 아시아 대 그다음에 동쪽에 있는 동아시아, 이렇게 두 개로 크게 나눠서 아시아 지역을 좀 분류해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게 이제 동아시아는요, 이스트 아시아는 동북아시아, 우리나라가 있는 중국과 일본, 몽골, 뭐 대만 이렇게 포함해서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공부하려고 하는 사우스 이스트 아시아, 동남아시아가 있습니다. 동아시아에서 아시아 얘기를 할 때 제가 남아시아 얘기를 언급을 한 이유는요. 동남아시아는 아까 지도에서부터 보셨듯이 남아시아인 소위 인도,
그다음에 북쪽에는 우리 한국, 중국이 있는 동북아시아의 가운데 위치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동남아시아는 인도 쪽에 남아시아의 영향도 굉장히 많이 받았고요. 동시에 물론 동북아시아의 영향도 많이 받고, 또한 동남아시아는 그 가운데 있으면서 양쪽 문화권의 서로 어떤 교류의 접합점 같은 그러한 그 위치를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제가 아시아의 남아시아가 동남아시아의 어떤 문화라든지 역사에 미친 영향 같은 것도 굉장히 긴밀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분류표를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동남아시아, 지금까지 말씀드린 걸 가지고 좀 한번 그림을 만들어 봤는데요. 한번 보시면 아시아는 동아시아, 이스트아시아와 그다음에 남아시아로 대별해서 보고요. 그것은 지금 올라온 그림, 인도를 중심으로 보는 남아시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바로 이스트아시아, 네, 동아시아가 이스트입니다. 그리고 동북아시아와 동남아시아로 나뉘고요. 다시, 예, 동북아시아는 예, 우리 한국, 중국, 일본 이런 나라들이 현재 정치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국가들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예, 우리가 본격적으로 공부하려고 하는 동남아시아는 바로 이 동그라미 안에 들어와 있는 지역이고요. 그걸 다시 좀 자세히 보면은요. 네, 동남아시아는 대륙부, 아시아의 대륙부죠. 동남방향의 대륙부에 위치하는 지역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바로 서태평양에 인도양과 태평양 사이에 놓여 있는 수많은 섬들로 이루어져 있는, 즉 대륙부 동남아시아, 도서부 동남아시아, 이렇게 저희들은 구별을 좀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동남아시아가 또 두 개의 하위 지역으로 나뉜다고 하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조금 역사적인 얘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남아시아, 사우스이스트 에이시아라고 하는 지역 개념이 도대체 어떻게 역사적으로 나타났고 또 그렇게 불렸는지에 대한 얘기입니다. 우선 중국인데요. 예, 중국, 동북아시아의 그 중국은 이 지역을, 예, 동남아시아를 자기네들의 위치에서 봤으면 남쪽에 있는 곳이죠. 그리고 특히나 뭐 남쪽에 좀 바닷길로 연결이 되어 있는 곳이고, 이래서 이것을 예전부터 여기를 난양이라고 불렀습니다. 한자로 이제 우리말로 남양, 자기네 말로 난양이죠. 말 그대로 남쪽에 있는 바다. 예, 뭐 딱 그냥 방향을 보고 그 다음에 그 지역의 특징을 이제 바닷길로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걸 그대로 보여주는 그러한 중국식 개념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인도입니다. 바로 남아시아를 대표하는 인도가 동남아시아와 뭐 수없이 많은 교류가 있었고요. 바닷길을 통해서 왔다 갔다 했겠죠. 중국이 동남아시아를 수바르나 붐이, 이건 이제 인도로서 이렇게 부른 겁니다. 수바르나 붐입니다. 수바르나는 인도 말로 이것이 바로 황금, 금입니다. 누런 금, 붐이가 땅이라는 의미입니다. 말 그대로 황금의 땅이죠. 아주 좋은, 그야말로 굉장히 고급스러운 이름인 것 같은데요. 수바르나 붐이가 그럼 왜 이 지역을 인도가 이렇게 보게 됐는가? 이거는 동남아시아가 바로 벼농사의 원조 지역이거든요. 예, 좀 이따 말씀드린 그 동남아시아의 그 드넓은 삼각주에는 좋은 날씨와 더운 날씨와 그 풍부한 수량으로 그야말로 세계적으로 여기는 벼농사가 시작된 지역으로 그렇게 거의 공인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벼가 났고요. 그 벼를 추수를 하고요. 벼도 뭐 1년에 2번 내지 3번까지도 경작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누렇게 익은 벼단이 그 드넓은 땅 위에 펼쳐져 있고 그 벼단이 쌓여 있는 것이 인도 사람들로 보면은 마치 황금, 누렇게 된 그 황금이 이렇게 쭉 깔려 있는 땅으로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수바르나붐이 굉장히 풍부한, 예,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그 풍요한 땅으로 인도 사람들은 동남아시아를 인식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또 하나는 아랍 사람들입니다. 자, 남아시아의 이제 서쪽으로 더 가면 그게 바로 아라비아 반도가 있고, 지금 저희들은 거기 이제 중동이라고 부르죠. 또 미들이스트인데요. 그 중동 사람들, 아라비아 사람들은 예전부터 이 또 그 바닷길을 통한 그 무역을 하는데 굉장히 앞섰다고 합니다. 예, 항로 개척도 그렇고 또한 여러 가지 그 물산들을 서로 그 거래를 하는데 굉장히 뛰어난 기술을 가졌고요. 그런 실력을 또한 보유를 했다고 하는데, 이 아랍 상인들이죠. 주로 아랍 상인들이 이 지역과 동남아시아와 거래를 하거나 할 적에 배를 타고 다니면서 소위 계절풍을 따라서, 당시에는 이제 전부 바람을 타고 하는 그 배들이었으니까 이러한 바람을 이용을 해가지고서 1년에 한 번 동남아로 내려갔다가 또 다시 남풍을 타고 자기네로 돌아오는 소위 이런 왕복을 했다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지역을 바로 바람 아래의 땅, 동남아시아를 아랍 사람들의 시각에서는 동남아시아, 바람 아래의 땅으로 불렸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하게 되면은 The land below the wind, 바람 아래의 땅. 아주 멋진, 굉장히 시적인 표현이죠. 예, 바람 아래의 땅이라고 불렸고요. 여전히 지금도 그런 맥락에서는 바로 동남아시아가 이 아랍 사람들의 인식으로 보는 바람 아래의 땅에 아주 가장 적합한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래전서부터 역사적으로 각각 불렸던 동남아시아라고 하는 지역이 20세기에 들어와서는요, 그러니까 동남아시아는 물론 뭐 역사 시간에 또 말씀을 드릴 내용입니다만은 16세기 이후에는 이제 서양 세력이 본격적으로 이 지역으로 들어오면서 조금씩 이제 한 400여 년간 식민화시키는 그러한 역사를 갖죠. 그런데 20세기가 넘어와서 이제 학계에서 주로 서양 학계입니다. 소위 지리학계라든지 또는 뭐 인류학계라든지 이런 역사학계에서 서양 학계에서 이 동남아시아 지역을 하나의 단위로서 지금 우리가 보고자 하는 바로 동남아시아, 대륙부, 도서부, 동남아 거기에 속한 나라들, 하여튼 그 지역을 지금 사우스 이스트 에이시아라는 하나의 지역으로서 하나의 그 개념으로 확립을 하기 시작을 했고 그렇게 보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이거는 뭘 얘기를 하냐면은 학계적으로, 학술적으로 보더라도 동남아시아라고 하는 지역은 하나의 단위로서 충분히 볼만한 동남아시아 나름대로의 정체성과 그다음에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동북아시아와도 구별이 되고 남아시아와도 구별이 되는 동남아시아만의 독특한 특징과 이것을 전체로 볼 수 있는 하나의 지역으로 볼 수 있는 충분한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20세기 들어와서의 서양 학계가 동남아시아를 주목하고 하나의 단위로 연구하기 시작한 하나의 그 배경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최종적으로 이 동남아시아가 지금의 동남아시아 지역으로 그 경계가 확정돼서 보인 거는 이건 뭐 학계라기보다는요 오히려 전쟁의 결과였습니다. 일본이 일으켰던 태평양 전쟁 중에 1943년도 연합군이 이제 일본군과 싸우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 동남아시아 사령부, 영어로 South East Asian Command라고 하는데요. 이 South East Asian Command가 바로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자 하는 동남아시아 지역을 그대로 포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남아시아가 현재의 범주로 쓰이게 되는 것을 확정시켰던 것은 오히려 전쟁 시기에 태평양 전쟁 때 동남아시아 사령부가 만들어지면서 이 지역이 이제 동남아시아를 하나의 지역으로 확실하게 자리매김하는 그러한 배경이 됩니다. 자, 동남아시아의 구분을 다시 한번 잠깐 정리를 하면은요, 대륙부와 도서부로 나눠지고요. 자, 그런데 대륙부 동남아와 도서부 동남아시아는 다시 좀 문화적인 시각으로 좀 정리를 해보면은 불교 문화권에 속합니다. 그래서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태국, 미얀마가 여기에 속하고요. 그 다음에 도서부 지역은 문화적으로는 이제 이슬람 문화가 아랍으로부터 전파가 되면서 이슬람 문화권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국가적으로는 필리핀, 브루나이,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동티모르, 인도네시아 이런 나라들이 현재는 도서부 동남아시아 지역에 있는 국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동남아시아의 구분은 또 그림을 잠깐만 보면요. 바로 이런 대륙부에 5개 나라가 불교 문화권으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슬람 문화권으로는 동티모르까지 포함을 한다면은 6개 나라가 도서부 동남아의 이슬람 문화권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 되겠습니다. 동남아에서 미래를 찾다 강의는 휴넷 또는 이페스코리아에서 유료로 수강할 수 있습니다.